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5일 정묘 네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정원에 전교하였다. 1. 포수와 살수는 마땅히 용감하고 건장한 자를 선발해야 하는데도 가려먹지 않고 마구잡이로 충원하여 졸렬한 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잔약한 사안으로서 특별한 묘제도 없는 자들이 진상을 계기로 그 주인을 떠나서 공천이 되려고 하니 이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지금 이후로는 각별히 정택하고 진상하려는 자도 경솔히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근간에 살수가 연습하는 것을 보니 오직 긴 창과 낭선 등의 기회만 익힐 뿐 칼 쓰는 것을 연습하는 자는 거의 없었다. 전세가 위급한 창졸간에 짧은 무기로 접전하는 데 있어서는 검술 만한 것이 없다. 앞으로는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모두 검술을 익히게 하고 시제할 때에도 검사를 충분히 뽑도록 해야 한다. 1. 이른바 보수라는 자가 어찌 주종 한 가지 기술만을 습득했어야 되겠는가? 이른바 포라는 것은 모두 익혀야 한다. 앞으로는 포수로 하여금 모두 익히게 하여 대포 이하 모든 포를 삭시 때에 혹 시방하기도 하고 혹 시방법을 강문하기도 하되 모두 상벌을 시행해야 한다. 1. 기계가 정밀하지 못하면 이는 군사를 적에게 주는 셈이다. 도감에 여러 해 동안 군기 장력을 설치하였지만 인원수만 채워 책임만 메울 뿐 대부분 마음을 써서 기계를 만들지 않고 한가롭게 날짜만 보내면서 헛되이 넘료만 소비하는 배단이 없지 않으니 앞으로 특별히 감독을 시행하여 군기를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1. 단천에서 은자는 연달아 올려보내지만 연철을 올려보내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은이 있으면 납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납을 수납하여 전쟁에 쓸 탄환을 제조하지 않는가? 이상 여러 조목을 훈련 도감에 일러서 회개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5일 정묘 5번째 기사 돈영, 도정, 황신과 상호군, 박홍장 등이 치게 하였다. 11월 26일에 성첩한 것이다. 신들이 부산에 도착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만 풍세가 연일 순탄치 않아 명나라 사신이 바다를 건널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따라가기로 명분을 세웠으므로 미리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고 마지 못하여 잠시 머무르면서 명나라 사신의 행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듣기로는 청정이 금년 겨울에 나온다고 했으나 행장이 박대근에게 이르기를 청정이 비록 나오더라도 반드시 양식을 모으고 병기를 정돈하여 행군할 것이니 그렇다면 1, 2월 사이에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병력이 내년 봄에 한꺼번에 나오기는 어려울 듯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 함경감사 홍여순과 황해감사 장운익의 파직에 대해 아뢰고 또 아뢰기를 지방장관의 임명은 오직 전임자를 얻는 데 달려있고 처음부터 관직의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해감사 이정암은 전에 성을 지킨 공적이 있지만은 이미 승진되었으니 지금 부질없이 중한 가제를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옛날 사람이 해진 바지를 소중히 여기는 뜻이 아닌 듯하니 자헌에 가자한 것을 개정하소서. 또 임금의 측근에 모시는 신하는 예로부터 그 선발을 신중히 하였는데 이는 그 의도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성 안충립은 아직 전내 나는 어린 사람으로 친속의 연주를 타서 그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물정이 매우 옳지 못하다고 여기니 채차하시고 병조는 주의할 적에 사정을 따르는 흔적이 뚜렷하니 당상관은 추구하고 생낭청은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연호하지 않는다.
내성을 채차하는 일과 병조 당상관을 추구하는 일, 생낭청을 파직하는 일 등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상이 남별궁에 거둥하여 섭유경을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우리나라의 일을 위하여 먼 길에 추위를 무릅쓰고 다시 와주시니 황은이 만극한 나머지 대인에게 감사하오 하니 섭유경이 말하기를 나는 군왕의 일을 위하여 나왔으니 그 노고를 사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송군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 섭유경이 말하기를 지금 밀운에 있습니다. 귀국에서 청병하는 자문이 들어갔으니 내년 1월경에는 나올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오신 것은 군량 때문입니다. 이미 자문을 올려 청병하였는데 군사가 어느 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력이 탕진되어 군량이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또 군량을 운반해 올 수 있겠습니까? 적의 기색을 살펴보건대 그 상황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만약 대군이 나오게 되면 전혀 식량을 대줄 수가 없으니 대인께서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 뜻을 송군문에게 전달해 주시고 오직 이 점을 바랄 뿐입니다. 하니 섭유경이 말하기를 귀국의 자문은 동지 딸에야 비로소 들어왔으나 손군문이 적시 주본을 올렸으므로 5, 6일 사이에 요동의 군사 3,000명과 남병 3,000명을 적시 출동시켜 진잠과 오유충 등이 거느리고 올 것이며 대장은 장 세작이 나온다고 하는데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군량 조달에 있어서는 양포우정이 노새를 가지고 와서 군량을 나른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종시 황은이 만극하니 대인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였다. 섭유경이 말하기를 남병은 길이 멀어서 쉽게 나올 수 없으나 밀우는 사내관과의 거리가 800리 정도에 불과하니 오는 2월 사이에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만약 외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이곳의 병력은 지난날보다 못하니 한편으로는 군사를 모집하여 훈련을 시키십시오. 군량 조달에 있어서는 내가 자문으로 보고한다면 등주, 내주의 곡식을 평안도로 운반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도는 길이 멀어서 운반해 오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일을 감히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힘을 다한다 하더라도 성사되기 어려울까 염려될 뿐이요 하였다. 섭유경이 말하기를 이번에는 화약이 모자라니 손군문에게 알려서 화약 수천 건을 보내달라고 하겠습니다. 화포는 요동에도 많이 있으니 운반해 올 수 있습니다. 기국에서도 자문을 보내 화약을 요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이러한 물건들은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나라는 미혹하고 졸렬하여 구입할 방법을 알지 못했는데 대인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였다. 섭유경이 말하기를 경상도와 전라도에는 산성이 없으니 곡식 조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부근의 산성에 운반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자. 섭유경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들으니 대구와 초계 등 지형이 가장 험준하다고 하는데 그곳에도 방어 장치를 설치할 수 없습니까? 관백이 1000명을 거느리고 도리를 어기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반드시 대병을 보내올 것입니다. 그러니 귀국에서도 방어 장치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방어 장치를 수축하려고 했습니다만 나라가 손상된 나머지 힘이 미치지 못하여 일로에만 조금 설치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섭유경을 접견하였는데 이는 섭유경이 회리하였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 함경감사 홍여순과 황해감사 장운익 등을 파직할 것과 신 황해감사 이정암의 자헌대부의 가자를 개정할 것을 연달아 아뢰니 번거롭게 거론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돈영부 도정 황신과 상호군 박홍장 등이 책사 등이 병부에 올린 품첩 3통과 수기를 사은 표문 등을 등사하여 올려보냈다.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7일 기사 네 번째 기사 16격이 병부에 올린 품첩은 다음과 같다. 동봉을 완보한 일입니다. 윤 8월 18일에 비직은 용절 세서 등을 받들고 일본국에 도달하니 수길이 9월 2일을 택하여 대판에서 영접하고 책봉 조서를 받기로 하여 비직이 먼저 가서 예식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신중히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기일이 되자 책사를 영접하여 곧바로 중당으로 안내하므로 고인, 관디, 복을 등을 반사하니 수길 등은 무리를 거느리고 5배, 3고, 2레를 행하고 절차가 끝날 때마다 중국 음을 일으켜 만세를 부르며 망월, 사은, 하되 일일이 의식에 따라 하고 예가 끝나자 사신 및 수행하는 각 관원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날 밤에는 수길이 몸소 비직이 유숙한 곳으로 찾아와 살해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양정사를 찾아가 살해하며 의도와 갑마를 선사하는 한편 각 마관에게도 칼과 패백을 선사하며 황제의 은혜를 입은 데 대하여 감격해 극구 칭송하면서 제3 위로해 주었습니다. 비직이 부산에 주둔한 병조를 속히 철수할 것을 특별히 효유하니 그는 말하기를 지금 황제가 사봉한 왕작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병조를 철수하여 이웃나라의 우호를 닦아야 할 것이나 다만 조선이 전일이 원한을 풀지 않을까 염려되니 앞으로 황제의 처분을 기다려 다시 명령을 내리기를 기다리겠다 하므로 비직이 정색하고 계유하니 면전에서는 비록 수긍하였으나 아직 실행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비직은 오기에 돌아오다가 화천에 이르러 한편으로는 배를 준비하고 한편으로는 누차 재촉하는 계유를 하다가 9일에 배에 올랐습니다. 비직이 정성과 행장을 일본에 보냈더니 중도에서 돌아와 즉시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다고 하였고 일행이 명호옥에 이르렀을 때 다시 정성을 보냈으니 그가 돌아오는 날에야 사실을 모두 파악하여 치부할 수 있겠기에 우선 이와 같이 품달합니다. 만려 24년 10월 모일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7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중국 사신이 병부에 보낸 개첩은 다음과 같다. 책봉 일본 정사 등관 오군영 등 아문서 도독 첨사 양 등이 동봉을 완보하는 일입니다. 본직이 본년 6월 15일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던 것은 이미 본제를 갖춰 알렸습니다. 길이 험난하고 풍파가 매우 거세었지만 황상의 위령에 힘입어 다행히 목숨을 보존하여 8월 4일에 이르러 비로소 화천주에 도착하니 곧 풍신수길이 미리 준비한 사신 접대소인데 이곳에서 일본국의 신도와의 거리가 130열이나 되었습니다. 수길이 여러 차례 외장 장성과 삼성 등을 파견하여 그를 보내어 영접하고 위로했는데 잠옷 성심을 다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황제께서 내린 용절, 고명, 조칙 등은 윤 8월 18일이 되어서 비로소 도착하였으므로 본직 등이 즉시 수행원을 거느리고 배 위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받들어 저의 숙소에 안정시켜 놓았습니다. 외장 행장이 수길에게 치부하여 9월 2일을
택해 대판지방에서 책명을 받들어 봉을 받기로 정하였으므로 본직 등은 9월 1일에 저를 가지고 먼저 가서 당일로 대판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날 서기려는 황제께서 하사하신 규인 관백을 받아 즉시 찰 것을 차고 입을 것은 입고서는 중국의 궁궐을 향하여 5배 3고 2레를 행한 다음 고명을 받았습니다. 봉을 받은 다음 우리들이 머무르는 곳에 이르러 다시 황제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저희들이 멀리 바다를 건너오느라 수고했다는 등의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감히 오래 머무를 수 없어서 즉시 떠나겠다는 인사를 하고 4일에 저를 받들고 화천주에 돌아와서 현재 배가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니 준비되는 대로 즉시 길을 달리어 귀국하여 골하에 복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구제할 뿐만 아니라 구제해야겠기에 만력 24년 9월 5일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7일에 기사 6번째 기사 관백의 사은 표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 국왕 신 풍신수길은 진실로 황공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해와 달이 비추니 대명은 만국에서 우러러보고 강과 바다처럼 흠뻑 적셔주니 성화를 한없이 유지하실 것입니다. 천자의 운수를 높이 봤더니 황제의 은혜가 널리 미치셨습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조종의 덕을 밝혀서 인민의 마음을 안정시키니 원근과 대소가 은혜를 입은 것이 요순의 성세보다 못하지 않으며 위이와 진태가 예절에 합한 것이 주하의 융성한 기풍보다도 넘치는데 어찌 동해의 소신이 직접 중하에 성전을 받들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고명, 금인과 예악, 의관에 모두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은 일일이 감격스럽고 지극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나를 택해 반드시 방물을 갖추어 구중궁궐에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삼가 중심에서 우러나는 정성을 다하겠으니 원하건대 어리석은 정성을 굽어 살펴주소서. 천사가 먼저 돌아가는 편에 우선 삼가 표문을 올립니다.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나라의 대사는 종사에 제사하는 데 있습니다. 서평하는 일은 반드시 의정을 시켜 하게 하고 의정이 연고가 있으면 일품으로 차임하여 행하게 하는 것은 그 일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납향대제와 종묘사직의 제헌에 초헌관은 모두 이품으로 중언하였으니 이는 공경하고 존중하는 뜻이 없는 소치입니다. 이조의 당상관을 추구하도록 명하소서. 서산 군수 이수는 어리석고 망령된 인물로 수령으로 있을 때 외람되고 방종한 일이 많았으니 다시 지방관으로 제수할 수 없습니다. 제차를 명하소서. 이 고을은 누차 군수가 교체되어 극도로 잔파되었으니 신임 군수는 각별히 선택하여 보내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전 함경감사 홍여순과 황해감사 장은익을 파직할 것과 황해감사 이정암에게 상으로 가자해 준 것을 개정할 것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외방의 출신인에 대하여 비변사가 행장을 꾸려 대령시키라는 것으로 공사를 만들어 병조에 이문하였으니 병조에서는 징집할 때에 당연히 비변사와 의논하여 기일을 분명히 정함으로써 추위를 무릅쓰고 부질없이 왕래하는 폐단이 없도록 했어야 할 것인데 신중히 참작하지 않고 경솔하게 불러 모아 징병의 중대한 일을 이와 같이 두서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한 일이니 병조당상과 생랑청을 모두 파직하셔서 그리고 중국 사신을 접견하는 예는 지극히 엄중한 일인데도 홍상군 덕은
사신과 매우 가까운 곳에 앉아 방자하게 기침을 하고 침을 뱉었으니 이는 천위에 가까운 곳에 불경을 범한 것이 심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감사는 이미 채차하였으니 어찌 파직까지 할 수 있겠는가. 이 정함이 성을 지킨 공은 잊을 수 없고 본도로 보내려는 지금 백성의 이목을 새롭게 하여 조정이 그를 기리는 뜻을 알게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특별히 가자한 것이니 어찌 반드시 논해야 하겠는가. 병조의 낭청은 아랜대로 하고 당상관은 취고하라. 홍상군 득은 이미 취고하였으니 파지까지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83권 선조 29년 12월 8일 경호 세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뢰기를 포수와 살수 등에 대한 일을 전교하셨습니다. 금년부터 포수와 살수에 응모하여 입대하는 사람들이 겨우 몇 명일 뿐 거의 없는 것은 근래에 쌀값이 떨어지고 이미 입대한 사람들도 싫어하고 괴롭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 입대할 자들이 응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모집한 자들이 비록 방료를 받아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혹 몸을 가릴만한 온전한 옷 한 벌이 없어 벌벌 떨다가 지쳐 병이 난 자가 각 초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감은 둔전에서 소출된 목화 수천 건을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옷감이 모자라 옷을 지어 입지 못하여 모양이 볼품 없을 뿐더러 군의 미용이 허약한 점 또한 많으니 이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용감하고 건장한 병사를 엄밀히 선발하여 결혼된 인원을 보충하는 일을 도감에서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추진할 만한 계책이 없습니다. 성 안에 있는 면역, 면천한 사람들을 빠짐없이 징발하여 별도로 한 초를 편성하되 외방의 토착 농민들은 비록 대호에 매여 있더라도 밤낮으로 고향에 돌아가 농사에 전념할 생각만 하고 부지런히 훈련하지 않으니 반드시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을 징집하여 대호에 편입시켜 영구히 부릴 수 있는 군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 내외의 잡색 군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자만 뽑더라도 거의 400여 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 용감하고 날랜 자와 면천, 면역, 면향한 무리를 은밀히 가리어 병조에서 기록하는 것이 그 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군인에 충당하려 하는데 그 중에는 외인과 역전한 용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응모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무리들을 이름을 써서 가려 뽑아 연습에 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진상한 노비를 면천하는 일은 경솔히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터 반드시 쓸만한 재간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허락하기를 입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허술한 패단이 있을 듯하니 지금부터는 각별히 삼가 경솔히 허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살수의 기술은 5가지 기구가 서로 도와 전투에 임하여 각각 쓰이는 데가 있는데 요즘 도감의 살수라는 자들은 기호 신서의 제도를 갖추지 못하며 포수는 많으나 살수는 적어 참다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비웃는 여론이 많으므로 사람들에게 전혀 분발할 마음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이와 같이 규모가 없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검술은 포수와 사수가 모두 반드시 익혀 두어야만 가까이 접근하는 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각 군의 모두 검술을 익혀야 한다는 일은 이전에 공사로 개하였으나 지금 상교에 의하여 각별히 권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포수도 각종의 대포를 아울러 익혀야 할 것이니 기호신서의 비교편 안에도 또한 불량포, 호준포 등을 시방하여 그 우열을 가리는 것 같은 내용이 있으니 어찌 오로지 조총만을 익힐 뿐이겠습니까? 화계의 사용법을 번역하여 각 초소에 나누어 주어서 시방하는 법을 예습하도록 하되 명년 봄부터 시작하여 전항의 각종 대포를 차례대로 돌려가면서 시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장력을 설치하는 일에 있어서도 기간이 오래되었는데도 급료만 허비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패단은 과연 상계와 같으니 다시 전후 관원들의 하루 동안 작업한 양의 많고 적은 것과 제작한 무기가 정밀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각별히 상벌을 시행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더욱 엄격히 감독하여 정밀하게 제작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연화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단천에서 사용되는 납을 이전부터 가져오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나 일로가 피폐하여 운반할 힘이 없고 병조에서 사들인 연환 10만 개도 안변까지만 운반되었고 지금까지도 경성에 도착하지 못하여 이 때문에 늘 근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변이 매우 급한 때이니 특별히 조처하여 새 은을 부릴 때 우선 납을 수합하여 계속해서 올려보낼 것을 본군에 임문하고 또한 신감사가 내려갈 때 이러한 뜻을 일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안변에 있는 10만 개의 탄환도 속히 가져오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3건 선조 29년 12월 8일 경호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도성은 강으로 방어를 해야 하니 강을 지키지 못하면 도성은 또한 보존하기 어려운 것으로 성상께서 염려하신 것은 매우 원대한 처사이십니다. 강변을 수비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의 여주 이하로 양근, 광주를 거쳐 도성에 이르기까지 100열이나 되는 도리에는 얕은 여울이 25곳이나 있으나 그 중에는 방어를 긴급히 해야 할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좌방어사 변응성이 그늘인 좌영에 편입된 군사가 3천여 명이고 후영의 군사가 2천여 명인데 이들을 분군하여 각 여울을 파수하기로 이미 약속하였습니다. 강변에 보울을 설치하는 일은 날씨가 조금 온화해져 흙이 풀리기를 기다려 각각 파수하는 군사들로 하여금 높은 언덕의 지형이 서로 오흥할 만한 곳을 선택하여 혹은 목책을 사용하거나 혹은 토성을 쌓아서 방어도 하고 별난을 알리는 것으로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구는 이미 채찰사로부터 방어사에게 지시하였으니 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살펴보고 당부하여 허술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여주 이상 강원도 경계로부터 충청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체가 되어 처리해야 하므로 상류의 방어사 조방장을 파견하고 강원 감사 서성이 내려갈 때에 또 한 본사에서 면접하여 상세히 일러 보냈으며 찬획사 이시발이 양령의 일을 전담하고 있는데 상류와 연접하고 있으므로 그에게도 또한 이 뜻을 알렸습니다. 다만 저그 형세가 만약 전일과 같이 여주로 바로 진격해 오고 그 세력이 방대하면 변응성은 의당 각 탄에 파견된 군사를 모아 협력하여 방하는 한편 강원도에 있는 군사도 마땅히 첨가하여 협력해야만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광진이하는 경성의 동도를 방어하는 대장이 이때어 방어하되 군병이 부족하면 병조에서 징집한 무사 1,000명과 청룡 무사 및 보수 살수를 여러 둔소에 나누어 배치하여 서강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적당한데 이는 병조로 하여금 군인의 수효를 다시 참작하여 각 장수에게 분배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그 형세가 경상도 동해를 거쳐 강원도로 들어오려 한다면 평해, 울진, 삼척으로부터 고개를 넘어 서쪽으로 향하는 한 길이 있고 경상 좌도의 안동, 영천을 거쳐 영월, 평창에 이르는 한 길이 있는데 이 두 길을 만약 방하지 못한다면 한강 뒤쪽으로 돌아와 나오게 될 것이 실로 염려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며 산과 골짜기가 깊고 험준한 데다가 거주민이 희소하여 들판에는 약탈할 곡식이 없습니다. 외적은 사정을 잘 헤아려 스스로 양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 것이니 이것을 격려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지 않을 것을 믿고서 방비가 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동길로 말하면 평해와 울진의 그 요해철을 가려 굳게 지켜야 하고 영천, 영월 사이에 또한 큰 고개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으므로 복병을 설치하여 길을 차단하면 지키기가 쉬우니 두도의 순찰사로 하여금 계책을 세워 대비하다가 적의 선봉이 향하는 것을 살펴 기회를 보아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또한 좋을 것입니다. 관동의 군병이 비록 수요가 적고 힘이 약하다고는 하나 산중에는 산책이라는 자들이 곳곳에서 수렵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니 이 무리들을 후하게 대우하여 그들의 마음을 영위하고 마음을 맺어 약속을 정하고 산골짜기에 복병을 설치할 만한 곳에 배치하면 한 사람이 10사람을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진년에도 김면이 거창의 산척 수백인으로 하여금 우현을 방어하게 했는데 많은 적들이 여러 번 진격했으나 이기지 못하여 거창이 이 때문에 끝까지 보존하였으니 이는 매우 이미 겪은 경험입니다. 이러한 뜻을 전에도 누차 지시하였으나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다시 하명하시어 본도 순찰사에게 신칙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외적 청정이 나올 때 해상에서 요격하라는 성상의 교지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외선의 왕래가 끊임없이 부산, 대마도 사이가 곧 적이 진입하는 길인데 만약 수군의 세력이 강하여 적을 막아 끊어서 이길 수만 있다면 적장 청정이 오고 안 오는 것은 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다른 적선일지라도 한 번만 이기면 성세가 100배나 커져서 이미 육지에 오른 적은 돌아갈 길이 끊길까 두려워할 것이고 잇따라오는 적도 멀리서 바라보고 겁먹고 전진하지 못할 것이니 오늘날 계책으로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일 이 원익이 내려갈 때 또한 이 뜻을 알고 수군의 여러 장수들과 서로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성류에 외인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어 먼저 바다 건너는 일을 탐지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이 있으니 속히 선정관을 파견하여 비밀이 도채찰사 및 도원수 이하에게 알려서 빠른 시일 내에 비밀이 의논하여 때를 놓치지 말고 잘 도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객을 사용하는 일은 병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성사만 된다면 왕자의 일이 아니라고 하여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일에 주질기의 일이 성공하였다라면 이 적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항복한 외인 중에서 이와 같은 무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되 충분히 비밀리에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화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조항은 도채찰사와 도원수에게 비밀이 유시하여 적절한 때를 이용하여 기회를 텀다 실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항복한 외인을 처리하는 일은 성상의 교지가 매우 온당하니 또한 비밀이 도채찰사와 도원수에게 유지를 내리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남포와 목화로 미국을 무역해 오기를 청하는 일도 또한 적당한 일입니다. 다만 시기가 너무 늦어져 명년 초에는 곡식이 귀할 것이고 남포와 목화를 가져오는 시기는 바로 일기가 따뜻해진 후에 당하여 시가가 갑자기 감해지면 곡식을 많이 비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섭유격이 이미 우리나라 군량 조치의 일로 나왔다고 하니 모든 일을 사실대로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파사성의 의엄이 어찌 혼자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조정해서 무정을 차출하여 파견하되 독성을 지킨 조발과 같이 한 다음에 여러 고을을 호령할 수 있어 군사를 모집하거나 군량을 운반하는 일을 모두 주관하고 검독하여 성을 지키는 일에 허술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수남을 수성장으로 결정하여 어음과 함께 협력하여 파수하게 할 것을 경기등도의 도채찰사와 더불어 이미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유정을 영남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무방합니다마는 그 중은 나이가 이미 많고 거느리고 있는 승군 중에 영남에 있는 자가 많지 않으니 비록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남한 산성에 머무르고 있도록 했는데 이것도 기묘한 곳이므로
명년 봄에 성을 수척할 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반드시 남쪽으로 내려보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대체로 두중은 국사에 마음을 다하고 있으니 그 정성은 그다지 쉽사리 얻지는 못할 것이므로 조정에서 포상을 내린 일은 또한 잘한 일입니다. 저번에 의음은 공명고신첩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사세가 잠옷 중대하고 어려운 까닭으로 본사에서 미처 개청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선과 승직, 도첩을 유정과 음에게 물어서 각각 몇 장씩을 해주고 작성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쌀을 구입하여 그 군사를 먹이도록 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외적에게 꼭 보복해야 할 원수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처자, 형제들이 외적들에게 살해를 당하였으므로 힘이 약해서 스스로 원수를 갚을 수 없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만 지창하는 일이 없는 것이 한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상의 교지가 이와 같으니 무릇 혈기가 있는 자라면 누군들 피를 뿜고 눈물을 흘리며 손에 침을 뱉으면서 팔뚝을 걷지 않겠습니까? 병조로 하여금 방을 붙여 알리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군사를 모집하게 하여 그 중에 특수한 자가 있으면 그를 장수로 삼아 거느리게 하되 다소를 한정하지 말고 복수군이란 이름을 할 것이며 지방에도 이문하여 알려서 한결같이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황신의 서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조항은 상교에 따라 조보에 기재하여 민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당합니다. 복병은 100명을 이미 불러오게 하였으나 다만 수요가 적어서 있으나마나 할 듯합니다. 그러나 불러온 다음에는 또한 그 사세를 참작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평행장을 시켜 청정을 없애는 일은 행장의 마음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일은 쉽사리 발설하기는 어려울 듯하고 16액이 잘 처리해 준다면 그런 대로 시행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황신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저들의 정세를 상세히 듣고 처리하는 것이 옳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